안녕하세요. 타로 마스터 슈어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타로는 도화살에 관련된 타로입니다.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질이 어느 정도의 도화살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른 종류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연애운의 심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셔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셔플에 진행하기에 앞서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셔플이 끝난 후에 마음에 드는 장면 중 한 장면을 선택하셔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내가 선택한 해석을 바로 들으실 수 있게 타임스탬프를 적어 두었습니다. 타임스탬프 시간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바로 그 부분으로 넘어가서 선택하신 해석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셔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셔플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장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입니다. 번호를 통해 카드 뭉치를 선택하실 분들은 이 화면에서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드 셔플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장 왼쪽부터 루비, 플루라이트, 블루 사파이어, 터콰이즈, 오팔 순입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스톤을 선택하시면 영상 하단의 타임라인을 통해 손쉽게 해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을 센 뒤 바로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순서는 왼쪽부터 오른쪽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루비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비입니다. 루비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왼쪽부터 오른쪽 순으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하단에 보면 더문 카드와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루비분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가만히 계시면 본인 스스로가 빛이 나는, 혹은 본인 스스로가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본인 스스로가 매력이 생기는 그런 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도화의 정도는 시지 도화에 가깝습니다. 도화의 형태 중 가장 약한 도화인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매력이 생기는 그런 식의 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비를 뽑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에는 큰 수확을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래의 카드에 보면은 내가 쌓아놓은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미래에 더 매력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지 도화에 해당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화가 없지는 않고요. 기반과 현재는 썩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루비 분들을 봤을 때 걱정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성 자체가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발휘되기 힘든 것처럼 나오고 있고요. 그게 이를 병행한다라고 하셨을 땐 더욱더 심해지는 그런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현재 상황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5개 중에 2개 정도의 결과밖에 얻지 못하는 그런 도화에 해당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래 카드 2장을 보면은 더 매지션 카드와
내가 수학을 하다 라는 뜻의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는 이럴지언정 미래에는 내가 다양한 선택지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매력들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카드 뭉치고요.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과연 어느 시점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발휘되는 도화길래 나중에 발휘가 되는지 오른쪽 카드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반 카드를 보면은 보살피는 데 특화가 되어 있으시고 그 보살폈을 때 주목을 받게 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비 분들은 어떤 대상을 만나서 그 대상을 케어를 해주게 되면은 그 대상이 상당히 빛이 나는 본인에게 보답을 할 만큼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루비 분들이 상당히 현명하고 어떤 대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뛰어난 그런 능력을 보인다라고 나오고 있는 카드고요. 현재 상황에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은 그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연애를 하고 있거나 성공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보면은 이성에 대한 어떤 아쉬움은 계속해서 남아 있으실 것 같아요. 루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많은 분들과 진실된 연애를 많이 해볼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루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지도화의 성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은 숨길 필요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지도화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 중에서는 가장 약한 부분에 해당하지만 나중에 발휘가 되는 도화입니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매력으로 다가오고 그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나고 외모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외모는 아니었는데 성격이 그렇다고 좋은 성격은 아니었는데 왜 자꾸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싶은 어떤 그런 미약한 도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루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내가 하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진 마세요. 왜냐면 나중에 다 돌려받으실 겁니다. 애초에 도화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루비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시지도화가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식의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이 중앙에 있는 카드가 가난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루비 분들은 지금 당장에 내가 이성이 없거나 뭔가 마음적으로 힘드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숨기면 숨길수록 이 미래에는 이런 상황들조차 추억이 될 만큼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있고 그 매력에 이끌려서 오는 이성들이 훨씬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지도화를 항상 믿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루비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플루라이트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루라이트입니다. 플루라이트 분들은 이 왼쪽에 있는 카드 뭉치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도화살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도화일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카드 뭉치들을 통해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도화들이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카드를 통해서 플루라이트 분들에게 카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반 카드를 보면은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와 에이스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뭐라고 할까요? 태생적으로 타고난 재능이란 뜻의 카드예요. 그래서 연지도화에 해당하는 도화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기나 질투 혹은 이성으로부터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애정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은 너는 쉽게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플루라이트 분들은 이 내면의 나를 봤을 때 내가 똑똑하고 현명하고 눈치를 잘 봐서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는 거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건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현명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둘 다 맞습니다. 플루라이트 분들이 똑똑한 면도 있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무기를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게 먼저일지, 어떤 게 정답일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카드고요. 미래 카드에 보면은 본인이 관리자가 됐을 때는 전부 다 잃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한 집단 내에서 본인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된다라고 했을 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지고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것도 연지도화에 해당하는 특성입니다. 어떤 무리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무리 안에서 내가 리더격인 발언권을 가지게 된다. 그 무리가 흩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연지도화의 특성이에요. 플루라이트 분들은 항상 좋은 인연들을 길게 이끌어가고 싶지만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못함을 아마 스스로가 알고 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 기반 카드를 보면은 퀸 오브 컵스 카드와 더 문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무언가를 나서서 먼저 무언가를 하거나 본인을 알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땐 에이스 오브 컵스 상당히 매력을 느낍니다.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도화살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의 나를 보면은 솔직히 하고 싶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내면의 나 카드를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플루라이트 분에게 좀 대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거나 혹은 앞으로 나아가서 내 용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특성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플루라이트 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는 카드 두 장입니다. 지금 이 두 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는 랜덤으로 섞어서 뽑았을 뿐인데 이 두 장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받고 먼저 꼬시지 않았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의 어떤 오해를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중앙에 있는 카드, 이 오라클 카드가 얘기를 하길 조언을 해주는 거죠. 너가 그냥 너의 자아를 좀 더 단단하게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 사람들이 내가 더 좋아해서 이 사람과 싸우든 어떻든 별로 상관없다. 너무 개의치 말아라 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플루라이트 분들은 세상을 조금 더 단단한 의지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연지도화를 가지신 분들은 핑크빛이 언젠간 조금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인 스스로를 잃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다른 해석들은 아직 다 보진 않았지만 다른 해석 통틀어서 플루라이트를 뽑으신 분들이 가장 강력한 도화살이 있으신 분들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플루라이트 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블루 사파이어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사파이어입니다. 이 왼쪽을 통해서 내가 도화살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있다면 어느 정도로 도화살이 강한지를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카드를 통해서 도화살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반 카드를 보면은 블루 사파이어 분들은 일지도화의 특성이나 월지도화의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매력치가 타고날 때부터 뛰어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쌓아올리는 매력치도 높아요. 블루 사파이어 분들은 내가 이뻐지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쉽게 이뻐지거나 멋져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뿌리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심을 살 정도입니다. 내가 갑자기 이뻐지거나 잘생겨졌을 때 남들은 본인의 어떤 외모적인 부분들이 쉽게 확확 바뀌는 그런 특성 때문에 오해를 할 수도 있다 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카드고요.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카드를 봤을 땐 기본적으로 블루 사파이어 분들이 조금은 타고난 4차원 기질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블루 사파이어 분들의 기본적인 고민의 스탠스와 남들의 고민의 스탠스가 서로 결이 맞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고민과 상대방이 하는 고민이 너무 달라요. 내가 사는 세상과 상대방이 보는 세상이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탠스를 맞출 수가 없어서 상대방이 미쳐버리는. 그런데 이 미래 카드에 보면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때문에 블루 사파이어 분들이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연애든 혹은 이성의 관심이든 이런 것들을 얻어낸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범위로만 봤을 때는 사실 일지도화에 더 가깝고요. 근데 정도로만 봤을 때는 월지도화에 더 가깝습니다. 일지도화, 월지도화의 특성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월지도화 같은 경우에는 블루 사파이어 분들이 회사를 다닐 때나 동아리든 학교든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매력 방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도화고요. 상당한 도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씩 있죠.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기가 상당히 많은 그런 친구가 블루 사파이어 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일지도화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한테 본인의 매력이 엄청나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도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내가 꼭 쟁취해야겠어 하는 때가 생긴다라고 하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도화인데, 블루 사파이어 분들을 이성으로 인지하고 이해해줄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월지도화만큼 넓지는 않은데 태생적으로 가지고 계신 게 오히려 월지도화 수준의 그 매혹적인 부분이라서 일지도화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월지도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좁은 그런 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화살의 어떤 정도와 종류를 얘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블루 사파이어 분들은 그 사이에 언저리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주변 사람들에게 블루 사파이어 분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보자라고 하면은, 이 기반 카드가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다 걸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 입니다. 블루 사파이어 분에게 접근을 하려고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바쳐야지만, 포기해야지만 얻을 수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기반 카드가 나오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 블루 사파이어 분을 좋아하는 분들이 대부분 능력이 좋은가 봐요. 그리고 멘탈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블루 사파이어 분만 만나면 정신적으로 힘들고 상당히 가슴앓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블루 사파이어 분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그냥 다른 사람들과 평범하게 본인의 위치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블루 사파이어 분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은 상당히 힘들어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래 카드에 보면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목마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큐버스나 인큐버스라고 하죠. 그 목마적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면, 사람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홀리게 되고요. 그 홀린 대상은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 힘들어하는 것이 블루 사파이어 분이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먼저 다가와놓고 본인 스스로가 이 블루 사파이어 분의 마음을 더 얻기 위해, 혹은 블루 사파이어 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에 있는 카드가 나오길, 너의 그 특성은 조금은 숨길 필요가 있다, 조금은 남성적으로 행동해라,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이렇게 딱 잘라서 이 앞뒤를 가려주는 게 범사회적으로는 좋을 것이다. 블루 사파이어 분들의 도화 너무나도 강력하지만 넓은 범위로 쓰여져선 안 되는 그런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일을 되게 많이 당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블루 사파이어 분들이 잘못했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마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힘들어 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진짜 살이신 거예요. 도화살. 도화가 되면 나쁘지 않은데, 도화살이 됐을 때는 이것을 조금 해결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살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연애를 할 수 있고 남자들이 꼬이고 선택할 수 있는 건 좋을지언정, 그게 조금 더 과해지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것들이 살이기 때문에 블루 사파이어 분들은 특히나 이성에 대해서 조심을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칼같이 딱 자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블루 사파이어 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터코이즈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터코이즈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카드 뭉치들을 통해서 실제로 도화살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도화살인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카드를 통해서 터코이즈 분들에게 영향을 받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카드를 통해서 카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반 카드를 보면은 선천적으로 주목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목이 우리 터코이즈 분들에게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영양가가 없는 그런 기반이 나오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터코이즈 분들에게 관심을 갖는 대상은 연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카드를 보면은 어떤 운명의 대상을 찾는 것처럼 보인다. 왜 있는 곳에서 안 찾고 다른 곳을 바라보냐 라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터코이즈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잘 보십니다. 내면의 나를 보면은 사람을 보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부분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행복하고 매력을 어필할 수 있고 본인의 신념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세요. 이 미래 카드에 보면은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뜻의 카드와 그룹이라는 뜻의 카드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터코이즈 분들은 마지막 카드를 통해서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월지도화에 해당합니다. 네, 월지도화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타고난 주목감도 있지만 남을 알아보는 그런 성격들이 같이 섞인다라고 하면은 그룹 내에서 되게 매력적인 인물이 되면서 그 안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나한테 딱 맞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뽑아낼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처세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흔히들 얘기하는 사내에서 친한 이성이라든가요, 결혼까진 가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밥 먹을 수 있고 커피 마실 수 있고 이런 이성들이 터코이즈 분들은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오른쪽 카드들을 통해서 이 주변에 맴돌고 있는 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일지를 보면은 상당히 좁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터코이즈 분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질지 말지를 선택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김칫국을 마시는 거죠. 네, 터코이즈 분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여지를 안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을 잘 거르는 것 뿐인데 여지를 안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중앙에 있는 카드는 진리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터코이즈 분들이 절대 이어질 수 없는 이유예요. 이 모든 것들이. 터코이즈 분이 여지도 주지 않는데 이 한 가지를 집중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주변에 맴도시는 분들은 한 가지를 집중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이것저것 하시는 분이에요. 뭐 나쁘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미래 카드에 보면은 혼자서 포기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 채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터코이즈 분들은 사실 주변에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를 가꾸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라라고 이 중앙에 있는 오라클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끊임없이 이성들은 계속해서 본인에게 달려들 겁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린다면 본인이 원하는 본인의 모습을 만들 수가 없게 돼요. 타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본인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원하는 본인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약한 월지도화도 절대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월지도화 자체도 도화살의 일종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거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해받는 상황이 항상 올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잘 대처를 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특성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더 확실하게 하셔서 중앙에 있는 카드 내 자아를 조금 더 세밀하게 가꿔서 더 단단해지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일단은 터코이즈 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58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8입니다.
58분들은 이 왼쪽에 있는 카드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도화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도화살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카드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의 도화살에 의해서, 혹은 도화살이 아니더라도 본인에 의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카드를 통해서 58분에게 이 타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는 그런 조언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반 카드를 보면은 정신적인 고통이란 뜻의 카드와 나이트 오브 완드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염에 가까운 그런 살인 것 같습니다. 이게 홍염이 조금 더 위험합니다. 네, 도화는 애정이나 사랑 혹은 관심을 끌기 위한 어떤 과한 행동, 이런 것들이 좀 과해지면 살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홍염의 경우는 일방적인 어떤 마음을 요구한다든가, 네, 정신적으로 괴롭힌다든가 스토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살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나를 정신적으로 괴롭힌다라는 뜻의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58분들은 이성을 대하실 때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도화살이 아니고 홍염살에 가까운 살이 붙어 계신 분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58분들이 너가 도와줘서 그렇게 생긴 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8분들 때문이 아닙니다. 58분들이 이상하게 행동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홍염살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58분들이 미래 카드에 보면은 능력이 뛰어나고 돈이 많든 외모가 이쁘든 성격이 좋든 어떤 이런 능력적인 부분들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육체적인 힘듦이 계속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58분들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 도화를 넘어서 이제 홍염에 가까운 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나를 괴롭히는 이성이 많을 것이고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오해를 받을 거고요. 너가 여지를 줘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내면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로도 58분들 잘못이 아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 미래 카드에 보면은 증명을 하면 할수록 육체적인 고통도 같이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 육체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을 조금 숨기셔야 됩니다. 58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모적으로 뛰어나신 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돈적으로 많거나 성격이 좋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 사람이 아닌 분들에게 철벽을 좀 심하게 치시는 게 좋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주변 사람들은 과연 58분들은 어떻게 보길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보면은 퀸 오브 스워드 카드와 더 스타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본 이성들 중에서 이런 이성은 없어 하고선 손에 꼽히는 이란 뜻의 카드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58분한테 반하는 경로가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기에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내 이상형 맞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멜로를 명분으로 미래카드에 보면 이 58분의 자유로운 행동을 막는다. 이 퀸 오브 완드 카드가 요 카드랑 요 카드랑 엮이죠. 요 카드랑 요 카드랑 엮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카드가 해주는 얘기는 그냥 유하게 넘어가라. 이건 너가 타고난 어떤 성정 같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안 좋게 얘기했는데 이성이 끊이지 않아요. 첫눈에 반했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깊게 알아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 때쯤에 내가 어떤 마음을 표하고, 이런 정상적인 연애가 좀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홍염살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물과 같이 유하게 행동을 하시고요. 주변에 나한테 첫눈에 반했다 이런 분들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본인이 행동하는 것을 항상 제약을 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끝내는 육체적인 위해까지 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연지 홍염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점괘가 너무 명확하고 58분들 위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물처럼 넘어가는 게 좋아 보이고요. 첫눈에 반했다는 사람들만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과의 철벽을 미리미리 쳐두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애를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면 언제든지 그 홍염이 또 도움이 되는 날이 올 거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선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도화나 홍염에 관련된 타로를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지, 연애운을 보거나 혹은 금전운을 보거나 어떤 진로운을 봤을 땐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더 나은 것들을 또 쟁취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봤을 땐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8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도 모든 타로를 마치게 되었고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애에 대한 고민이 많거나 나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원하는 걸 제가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연애에 관련된 타로들을 자주 올릴 예정입니다. 네, 이게 뭐 일주일에 몇 개가 될 수도 있고요, 달에 몇 개가 될 수 있는데 자주 올릴 예정이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다시금 시작하는 이 채널을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